어떤 키워드로 했을 때 그래요? 대부분 다 나오는데, 일단 뭐, 대구 베란다 빨래 건조대. 몇 개 상위에 있는데 내가 그걸 예, 또 써서 상위에 뜨게 되면은 하나가 없어져요. 네, 예. 같은 글이 상위 노출 두 개 안 시켜주거든요. 네이버 정책상. 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블로그 여기 봐볼까요? 보면 13일 날 올렸던, 근데 이거는 그냥 제 블로그로 들어가면 나오는 거라서. 아, 그, 예, 이게 그 글이 더 깔끔하게 쓴 것 같은데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블로그에 들어와야 보이네요. 이 가운데 딱 이게 있으니까 이 사진도 복잡하고 글도 복잡하니까 이거는 처음에 썸네일만 하나 쓰고 계속 음, 반복적으로 넣지는 않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상도 그냥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영상 말고 예. 인사하고 멘트 넣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건 있거든요. 아, 좀 예. 쑥스럽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근데 예전에 그런 거를 만들어 봤었는데 이게 너무 작업이 오래 걸려서 제가 계속 아, 안 해서 그런데 그래서 그냥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편집 영상을 만들려니까 음, 안 하다가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어요. 그거 하나로 인해 가지고서 거기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예. 정성을 다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습관 들이면 또 금방 쓰잖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예. 일단 기본적으로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노출되는 키워드는 보통 첫 페이지. 여기 있네, 떴네요. 그쵸? 떴고, 여기도 떴고요. 예, 이렇게 떠가지고 1등을 잡았는데 예, 영상 눌러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예. 조금 더 유튜브식으로 볼거리가 있고 멘트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오래 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영상으로만, 그게 올라가고 지금 보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지금 신경 써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아직 어, 포스팅을 안 해서 지금 정리한다고.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TV용하고 이제 유튜브용하고 두 가지를 어, 만들긴 했거든요. 시간 많이 걸릴 텐데 그래도 하셨네. 대구를 빼면 어때요? 대구를 빼면 노출이 잘 안 돼요. 그 전에 했던 업체가 많아서, 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사실. 여기에요? 그 뭐, 대구 소파 청소 그런 것도 영상은 첫 번째로 잡았거든요. 지금 여기 뷰에는 아니네요. 세 번, 예, 거기 뜨고, 하나 또 팁을 드리자 그러면 나중에 쇼핑몰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상세 페이지 만드실 때 예. 이거 영상이 많이 넣으셨네. 중간중간에 GIF 애니메이션이 있죠. 그걸로 만들어 올리는 네. 것도 좋아요. 훨씬 더. 예, 네. 사용 방법 같은 거 있다 그러면 그거 올리는 게 더 음, 효과 좋습니다. GIF가. 그리고 다 사진부터 올리고 영상 올리잖아요. 네. 중간에 영상을 끼워 넣어도 좋아요. 나누지 마시고. 보는 사람이 조금 더 재밌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네. 그렇다 그러면은 뭐 여기 보시면 물 밀듯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이런 만약 카피가 있다 그러면 그 유튜브에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짤식으로. 댐이 무너져서 뭐 물이 팍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파도가 뭐 엄청나게 쳐가지고서 팍 온다거나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캡처한 다음에 그 네. 소리 죽이시고 집어넣으면 더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요 카피에 따라가지고서 깔끔하게 모두 없애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청소를 열심히 하는 누군가 영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뭐 한 4, 5초 정도 집어넣을 네.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볼 때 재미있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해준다 그러면. 근데 다 우리 것만 집어넣으니까는 그냥 볼거리가 좀 덜해요. 그래서 페이지를 재미있게 꾸미는 것도 되게 좋아요. 지금 이거는 청소잖아요. 그렇죠? 세균 박멸, 곰팡이 없애고 그런 것들. 그러면 그런 거에서 되게 재밌는 짤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집어넣는 것도 되게 좋아요. 블로그를 지금 이 글의 경우에 소파 청소 얼룩이잖아요. 소파가 더러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네. 이런 사람들한테 첫 페이지 딱 여기에 들어오면은 걱정을 던져줘야 돼요. 당신 소파 눈에 깨끗하게 보이지. 근데 실상은 되게 더러운 거 알고 있어? 불안감을 던져줘야 돼요. 우리나라 마케팅 중에서 공포 유발하는 마케팅이 최고입니다. 공포를 음, 던져줘. 너희 소파 너무 더러워. 한번 봐봐봐.
그러면 이제 더럽게 나온 걸 먼저 보여주고 글을 쓰는. 그렇죠. 불안감 유발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거를 근데 그게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앞집에 사는 사람도 윗집에 사는 사람도 아마 너처럼 소파가 더러울 거야라고 공감대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좀 해소해 줘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게 구매 전환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냥 쓰는 것보다. 근데 그런 게 글과 비주얼로 같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얌전하잖아요. 모범 생처럼. 이것도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과장되게 진짜 더럽게 되어 있는 소파를 진짜 더럽게 해서 찍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짤 같은 것들이. 그런 걸 받아다 집어넣으세요. 이 사진과 함께. 볼 때 재밌고 보는 사람이 불안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문을 해야 돼요. 너무 얌전해요. 글이. 블로그가. 공포 유발을 시키고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어.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했던 다른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도와준 후로는 다 잘 되고 있어. 이렇게 페이지 내에서 함정을 만든 다음에 내가 해줄게라는 거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흘러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승전결 안에 우리 왜 재밌는 드라마 보면 막 주인공의 위기가 있고 막 죽으려고 막 그러고 누군가 와서 도와주고 살아나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블로그 글 안에도 글과 사진과 함께. 그럼 이거를 그냥 보는 사람들이 더 빠져들면서 볼 수가 있어요. 한편의 스토리처럼. 그럼 조금 더 좋은 글이 될 겁니다. 잘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글을 씁니다. 이 페이지 안에 기승전결이 있고 위기감을 던져주고 막 풀어나가요. 얼마나 재밌게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 글이 되면은 그 대표님 거는 이 비주얼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도 아마 이거 성수기가 있나요? 소파 아니요, 소파나 세탁기는 사계절이고요. 사계절이고요.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이 이제 특정 여름이 그거 여름 계절이 말고는 좀 많고. 다 그냥 평균적입니까? 네, 에어컨 빼고는? 지금도 에어컨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이제 냉난방기 쓰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또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난방 트셔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좀 키워드를 잡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대표님 거는 쓰면은 상의가 안 뜨나요? 첫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아, 1페이지. 지금 첫 번에 뜨긴 떴어요. 얼마 전에 쓰신 거네. 그 제가 블로그를 지금 두 개 돌리거든요. 예, 하나는 직접 하시고 하나는 네, 지금 이게 이제 업체 맡긴 거예요. 이거 좀 아낀 거고요. 예. 뭐 제목 잘 적어줬네요. 여자분이 쓰시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그 통화했던 분은 남자분인데 좀 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솔직히 글은 제가 업체를 맡긴 건 아무래도 그분들이 작업을 해보신 분들이 쓰는 글이 아니라서 글 자체는 솔직히 마음은 별로 안 그 내용은. 근데 이제 저도 그냥 거기서 그냥 이분들이 이제 포인트를 주는 부분들을 그냥 저도 배운다 생각하고 느끼는 거라서. 그 이제 글은 좀 마음에 사실 안 드는 것도 있고 좀 뭐 오타나 좀 이상한 말 쓰는 건 제가 그냥 조금 수정을 다 건드리거든요. 근데 글은 그 사람들은 장소에 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제 뭐 제 거도 참고하고 뭐 제가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뭐 좀 자기도 이제 나름 공부해서 쓰긴 쓰는데 이 글은 그 마음에 사람들 회사나 작업장에서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대표님이 있는 곳에서 수정하시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장소의 IP가 IP 아시죠? 그들이 쓰는 장소의 IP가 있고요. 네. 대표님의 IP가 따로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냥 틀린 거나 바꿔야 될 거 있으면 따로 체크해서 보내주는 게 더 그게 낫겠네요. 낫죠. 예. 혹시라도 그 네. 사람이 로그인 상태에서 뭔가 하고 있는데 네. 그때 대표님이 또 로그인 하시면은 같은 아이디가 다른 장소에 동시에 로그인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이버가 알죠. 이거 작업하는 거다. 네. 그럼 계정이 위험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동시에. 이거 그래서 좀 그 사람이 조심해야 쓴 거는 대표님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네. 이거 수정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빨간색이 너무나 많아요. 강조할 것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빼도 돼요. 이거 광고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성 문구는 가능하면 집어들지 마세요. 뭐 그러면 문의 뭐 주세요. 대구 에어컨 청소 업체 뭐 이런 걸 제가 이 글에 키워드로 잡았으면 그게 반복 노출되는 것도 별로란 얘기예요. 안 좋은 거죠. 블로그 일기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하는지 이 사람들이 알 거잖아요. 네이버가. 예. 근데 그거를 뭐 계속 쓰면 안 되겠죠. 청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순수하게 쓰라는 이 얘기. 깨끗한 거에 대한 이야기, 뭐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 그 안이 그게 스토리가 좋으면은요, 다 점수가 올라갑니다. 구태여 청소 집어넣고 곰팡이 집어넣고 소파 집어넣고 한다? 그 의미가 없어요. 광고 성향이 짙은 걸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좋은 게 아니죠. 그 이유를 혹시 아실까요, 대표님? 왜 제가 좋은 글이 아니라 그랬는지. 권유잖아요, 권유. 네이버가 싫어하는 게 누구한테 이거 해봐라고 권유하는 걸 싫어해요. 특히 업체한테.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문제가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것도 보시면 계속 중복이 되어 있죠. 네이버가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죠? 반복적인 거. 그렇죠. 반복적인 거. 발음 홈케어 얘가 난지 알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근데 나누는 또 쓴 거잖아요. 업체들이 보니까 예. 자기들만의 노출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여름 된다 그러면은요. 지금은 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잡아주고 있는데 성수기가 딱 되잖아요. 이런 예. 것들은 떨어집니다. 순위가. 계속 중복 키워드입니다. 그럼 뭐 연락처를 넣거나 이런 것도 별로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 번호가 아니고 다른 사람 번호라 그러면 그거는 강요가 돼버려요. 여기서 해봐라, 좋다라고. 그런 건 안 좋죠. 근데 이거는 내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분도 그렇게 블로그를 많이 해본 사람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리고 블로그 로직이요. 거의 안 변합니다, 대표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블로그가 나중에 잘 됐어요. 그러다 한 세네 달 뒤에 잡히지 않을 때가 나올 겁니다. 그럼 걔들이 말하는 게 있을 겁니다. 항상 핑계대는 게 뭔지 아세요? 블로그 로직이 바뀌었어요. 이런 핑계를 댑니다. 블로그 로직가 안 바뀝니다. 거의 95%가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는 이미지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런 정도고요. 글 자체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이제 뭐 IP가 망가졌다, 뭐 VPN 하나 사라, 뭐 깨끗한 IP 하나 사라,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4개 글 쓰셨네요. 4개 쓰고 지금은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다 보게 되면 순위가 안 나올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 제목에다가 그 주소 집어넣는 것도 그때 별로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뭐든지 중복되기만 안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시고. 그 안에서 중복만 안 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뭐 이걸로 인해서 문제되는 건 아닌데 전 이런 거 한 번도 안 쓰거든요. 이제 그 소장님 말씀하셔서 요즘 쓰는 글은 이렇게 접근을 안 해요. 첫인사를. 뭐 제가 해야 되는 그 케어 내용을 먼저 던지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인사 쓰는 거는 최근 요번 주에 쓰면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진 않았어요. 예, 매일 새롭게 써보세요. 예. 그러니까 인사도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많잖아요. 예, 쓸줄 사실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쓰면 그냥 똑같은 거 복사 넣기만 안 했을 뿐이지 내용이 똑같아가지고. 네,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쓰는 사람도 별로 이제 기계적으로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조금 더 하고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발음 홈케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단락마다 들어가요. 발음 홈케어가. 이게 처음은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100% 발생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 이거를 이제 업체들 요청해서 이렇게 반복 키워드 넣지 말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이제 그럼도 걔들이 도 말하겠죠. 뭐 최소한 본문에 키워드 몇 회 이상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도 빼달라 그러세요. 지금 계속 나는이란 게 계속 들어가요. 문장에 안 맞는 겁니다. 나는 뭐 했다. 예, 이게 뭐 했다, 반복적으로 뭐 키워드 노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이상하게 되더라고. 저도 써보니까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게 돼버리죠.
예, 부자연스러운 글이 계속 써지더라고요. 그걸 네이버가 알아요. 글의 구조를. 이 글이 부자연스럽다. 짜 맞춘 거다. 태그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 쓰는 태그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PC에서 얘를 누르면 내가 쓴 거를 검색을 해줘요. 예, 그다음 모바일 한번 봐볼게요. 아까 요 PC에서 대구 에어컨 청소를 누르면은 내 블로그에 글만 검색되잖아요. 근데 모바일에서 그 해시태그를 클릭하게 되면은 내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블로그의 글을 같이 보여줍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그냥 검색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줘요. 내 것도 보이고 다른 것들도 보이고. 우리 회사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블로거들 경우에는요, 앞에다가 대표 키워드 안 쓰고 회사 이름을 씁니다. 해시태그를 회사 이름으로 쓴다고요? 첫 번째를 얘로 안 바로 하고 홈페이지. 바른 홈케어를 쓴다는 얘기죠. 내 회사 이름을. 첫 번째를 많이 눌러보니까. 네.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거는 반복적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는 이건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 근데 이제 왜 해시태그 같은 경우도 이게 예, 지금 요렇게 뜨는 거는 이제 글쓰기 첫 페이지 만들 때 이제 그 집어넣는 거잖아요.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아니, 다 글을 쓴 다음에 예. 발행하기 전에 나오잖아요. 페이지가. 네, 거기에다 예, 30개 쓰는 거죠. 예. 그게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알리고자 할 때는 첫 예. 번째에다가 회사 이름을 집어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 거를 많이 눌러보거든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 막 경쟁이 치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해도 다행스럽게 내게 보이지만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께 먼저 뜹니다. 그러면 그 해시태그의 의미가 되게 감소되는 거거든요. 내 것 때문에 쓴 건데 딴 게 보이잖아요. 클릭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 명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게 예, 제가 쓰는 요 사무를 지금 경기도 쪽에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요. 예, 그 저랑 똑같은 상호가 한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어요. 예, 바른 홈케어가 있는데 한 예. 군데 업체가 이제 뭐 파워블로그를 쓰는지 그 이렇게 바른 홈케어를 치면 그 사람 업체께 되게 많이 떠요, 첫 페이지에. 그럼 블로그를 잘 쓰나 보죠. 예, 그러면 그거는 블로그 치수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바른 홈케어를 쳤을 때 그렇게 잠깐 좀 됩니다. 봐드릴까요? 첫 페이지에 뜨는 그 뷰의 첫 번째로 뷰에 뜨는 거 있죠. 이거요. 그러니까 이 업체께 계속 상단에 거의 잡고 있거든요, 이게. 6월 달 건데 558개 글이 있네요. 네, 이건 이제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쓴 글은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이 써준 것 같은데 체험단. 이렇게 리뷰네, 이거는. 리뷰 쓴 거 이 사람이. 영수증 리뷰. 그러니까 바른 홈케어라는 그 업체에서 쓴 글이 아니라 이제 그냥 다른 블로거가 써준 글들인데 이제 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쪽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홈케어는 내 회사잖아요. 네, 내가 쓰는 블로그는 내 소개, 내 자랑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제 3자가 써주면 높아요, 점수가 더.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블로그에다가 써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급이 덜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써줄 때 이렇게 많이 있다. 지금 이 사람은 뭐 많이 했네, 이런 거를, 체험단을. 그러니까 얘는 이걸 한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작업할 수 있는 업체가 있긴 해요. 10만 원을 주면 제 거를 30개를 써줘요. 다른 아이디로 예, 예. 다 다른 아이디로 30개를 써주거든요. 10만 원 주면, 네. 그럼 하세요. 10만 싼데. 근데 걔들이, 그거를 한참 하다가 몇 번 하다가 한 90, 그러니까 한 세 번을 그렇게 써봤었는데, 예, 그래 하다가 이제 그냥 제가 직접 쓴다고 이제 그 뒤로는 안 했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이게 바로 honke로 치면 이게 잡히던데,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해야 이제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체험단 글이 먼저 뜹니다. 내 거보다.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어야 되고, 또 체험한 블로그가 있어줘야 돼요. 그 이유는 내 글이 상위에 안 뜰 경우에 체험단 게 상에 떠줘야 되고, 체험단 안 있을 땐 내 게 상에 떠 있어줘야 돼요. 계속 내 건 앞에 있어줘야 돼요. 내 거든 체험단이든 간에. 그래서 병행하셔야 됩니다. 내 거랑 체험단이랑. 30개에 10만 원이면 하나에 3만 원인가요? 아니, 3만 원도 안 되네요. 3,330원. 되게 싼 거잖아요. 그 도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할 수 예. 있죠. 근데 이제 쓸 때 요 시간을 좀 텀을 줘야 되겠죠. 예, 짧은 그래서 그 시간에 많은 글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업체에다 맡겨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한 번은 20만 원을 주고 이걸 다 해달라 하니까
한 번에 30개씩 올라오는데 그래하고 조금 뭐 한 일주일 뒤에 또 올려야 된다 하고 그런 그렇게 해야죠. 예, 그래 해도 로직에 걸리면 한두 개가 그림 빠지더라고요. 나가죠, 당연히. 사진은 동일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사진은 다 달라야 돼요. 예, 다 달랐는데 한 번에 줄 때 이제 사진을 왕창 주면은 그거를 뭐 다 섞어 쓰니까 그 중에 걸리고 해서 그런지 한두 개가 빠지더라고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대표님이 폴더를 나눠서 주세요. 차라리 다 애들이 따로 아니면 아무래도 내게 아니니까 막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좀 대표님 수고스럽지만은 폴더를 30개를 만들어서 따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도 같이 주시든가 네네. 아니면 걔들 보고 뭐 알씨로 만들라 그러든가. 그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로직에 만약에 중복되는 사진들을 제공을 해주면 로직에 걸리잖아요. 아까 전에 봤던 그 지금 최근에 맡기고 있는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뭐 메모리 지우는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그게 안 걸린다고 얘기하는 아유, 그런 거 네이버가 없죠? 걔들보다 똑똑하죠. 그런 거 없죠? 그럼요. 그 네이버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몇 위 하는 업체잖아요. 그렇죠? 걔들 인공지능이 엄청납니다. 이 회사는 잘 했네요. 자기네 브랜딩 했고, 그리고 아마 이런 거를 쳐도 검색 되겠죠, 검색이. 얘들을 활용하시든가, 아니면 업체 맡겨가지고서 아까처럼 그 30개 글을 도배하든가, 에어컨 청소 키워드로 5명 쓰고, 뭐 매트 청소로 5명 쓰고, 그 대표님이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만약에 네, 30명이라 그러면 5개씩.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아무리 써도 센 키워드를 내가 못 잡겠어, 상위 노출을. 네, 그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조금 잘 쓰는 애한테 요거 좀, 맡겨달라 그러세요. 센 키워드의 경우에는. 네. 그럼 걔들한테는 조금 더 준다 그래요. 노출됐을 때 3만 원 더 드린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렇게 음. 잡아주거든요. 걔 대행사에서는. 그 지금 보면 이렇게 인플루언서로 뜨는 거는 이게 팬이 이제 이치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보시면 거의 다가 전문 블로거들이에요. 예. 특정 분야에서 글 잘 쓰는 애들. 이걸 네이버가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걸 그러면 활용을 많이 자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글을 쓸 때 이제 이 사람들 인플루언서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 인플루언서들이 쓰는 글을 참고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건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글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감성은, 내 감성은 조금 다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업체거든요. 업체인데 인플루언서가 돼 있어요. 이쪽에서 되게 좋은 글을 많이 썼나 보죠. 팬이 많네요. 6천 명. 그러면 이게 왜 서로 이웃 추가하는 거 있죠. 예. 예, 그게 이제 상대방 이웃이 뭐 그냥 광고만 계속 올리는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글이 하나도 없는 블로그라든지 그런 것도 이웃 추가가 됐을 때 제 블로그 지수가 떨어져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내 블로그만 튼튼하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 상대방이 어떤 사람도 범죄자다, 상관이 없는 예, 상대방이 범죄자다 그러더라도 예. 내가 범죄자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블로그만 건강하시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 추가를 많이 하는 거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이웃이 많으면 도움을 떠나서 일단 많으면은 뭐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예, 노출이 많이 될 수 근데 있습니다. 이제 제가 페북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타겟 마케팅이라고 있잖아요.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들과 이웃 맺는다 그래도 이웃은 많다 그러더라도 내 물건을 보러 오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되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불특정 다수보다는 예. 특정 소수가 나요. 그럼 예를 들어 뭐 맘카페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웃을 맺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맘카페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뷰티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예, 다이어트도 있고 여자분들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뭐 맘카페, 뭐 다이어트, 뭐 피트니스 그런 다양하잖아요. 예. 그런 데 찾아가서 이제 친구 이웃 추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회사에 매출 올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홍보잖아요. 네, 홍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내가 일이 너무나 바쁘게 잘 되고 있어. 그럼 나는 홍보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외주를 활용하는 것들이죠. 대행사 쓴다거나 광고 때린다거나 그 유입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나를 혹사시키시면 돼요. 잘 될 수 있도록.
예, 해보니까 이게 알면 알수록 할 게 너무 많다. 예. 근데 SNS는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죠. 예, 내 계정에 내가 글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고객 댁에 가서 뭐 하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인스타에 올리고 페북에 올리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SNS, 사무실에서는 블로그나 지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 한참 할 때 차를 팔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차 타고 다니면은 막 3~4시간이 까먹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처럼.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이걸 했으니까 저도 지독하게 했거든요. 이거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예, 체험담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 특정 분야에서 얘들이 써줘가지고 뭐 상위 잡으면은 뭐 최고죠. 얘들은 뭐 진짜 블로그 써서 돈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돈 벌기 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노가다를 해, 누구한테 쪼임을 당해 전혀 없잖아요. 그냥 글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쓰실 때 그 중복되는 키워드는 가능하시면은 잡지 마시고 그 페이지를 보는 사람이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유머 소재도 집어넣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도 했을 때 작동되나 안 되나 동작 시킨 걸 영상 찍어야죠. 사진 말고. 네, 예. 이렇게 불이 들어왔는데 사진으로 모르잖아요. 영상 찍어야죠. 아, 다 잘 돌아가네. 이런 식으로 한마디 툭 집어넣으시고. 그게 마케팅, 공감 가는 거. 제가 한다 그러면 고객님도 깜짝 놀란 세탁기 내부. 저러라 그러면 아마 놀라는 모습을 찍었을 것 같아요. 고객의 모습을. 그러면 만약에 올 수가 있다 그러면 올리고, 안 되면은 뭐 모자이크 처리해서라도 올린다 그러면.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니까 뭐 잘 하실 건데, 오늘 내일은 이런 블로그 쓸 때 주의할 점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것도 말 넣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요런 건 다 지금 그 전에 작업했던 것들이라서 없는데 지금 이번 주에 제가 작업하는 현장들은 들어가는 아파트 입구에서도 인사말 하고 멘트 다 넣고 이렇게 작업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막 처리까지 넣으려고 그렇게 좀 만들어 보고 있어요. 포스팅 하나에 네. 이 하나로 인해서 내가 벌일 수 있는 돈이 얼마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하나로 1,000만 원 벌고 싶다. 그 1,000만 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벌립니다. 잘 하실 겁니다. 교수님 보시면. 근데 그 업체 블로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 좀 안 네.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반복 키워드 좀 빼달라고 예. 해야 돼. 좀 재밌게 쓰시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것보다 최근에 쓴 글들이 조금 더 다듬어서 쓰고 있는데 그게 노출이 안 되는 건 왜 그래요, 그러면? 그전 글보다 뭐가 안 좋아서 그렇겠죠. 안 좋다고요, 오히려. 예, 예. 그리고 오히려 언제 이런 올리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소장님 만나고 나서부터 최근에 올렸던 글들이 예. 뭐 아직 그거를 기존 거를 잡지를 못하니까 뭐니까 같은 키워드로 썼는데 그전 글들이 계속 상위에 뜨고 최신 글이 아직 안 뜬다는 거죠. 그럼 글의 문제가 있거나 이미지의 문제입니다. 훨씬 더 공을 들여서 쓰는데. 최근 게 어떤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런 게 다 최근 건가요? 예, 지금 날짜 지키는 것들 다 최근 거. 최근 건데 이것도 최근 건가요? 경산도? 예, 12일, 11일 날 다 쓴 한번 거라서. 봐볼까요? 베란다 빨래 건조. 베란다 빨래 건조대. 네, 이건 잡았어. 4일 전, 그러니까 최신 글이 또 떴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이제 어떤 거요? 뭐 에어컨도 그렇고 그런 게 최근 글이 어떤 보면 거예요? 아까 그 12일 거, 예, 제일 이거요? 위에 예, 제목이? 이거는 지금 밑에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이거는 제목의 특정 예. 아, 이거 없네요. 계절 말씀하셔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찾는 사람이 되게 소수란 얘기죠. 특정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뭘 치고 들어오냐면 이런 걸로 들어갈 때 검색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지식인 같은 것도 잡아주면 좋고요. 이거는 이걸 아마 쳐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그냥 제목으로 쓴 것도 키워드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목에서 검색이 돼줘야 돼요. 여기 있는 키워드가 누가 쳤을 때 이거 있어줘요. 제목에.
이런 경우에는 특정 키워드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 키워드로 쓴 글이 없잖아요. 예. 그럼 비교할 게 없죠, 순위가. 예. 근데 이런 글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에어컨 청소하는 계절 이랬을 때는 노출될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계정으로 검색어가 계.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구목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 네, 예. 네.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요? 최신 글이 잘 뜨고 있잖아요. 아까도 그렇고, 아까 요거의 경우에는 비교할 만한 게 없고, 글이. 이것도 비교할 게 있는데, 순위를. 에어컨 청소로 썼을 때라든지 뭐 베란다 빨래 건조대 이게 이제 대구 베란다 빨래 건조대 이런 거 하면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잡고 싶은데 아직 잘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쓴 거요? 예. 이 블로그에 이 키워드를 쓴 많이 있어요. 한 10개 정도.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제가 쓴 거 말고 이제 저랑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 걸로 그러니까 제가 제공해준 사진 자료를 올렸던 글이 더 상단에 뜨거든요 지금. 다른 홈케어예요? 아니 다른 거예요? 예, 맨날 다른 홈케어인데 네. 이름은 다 똑같이 해놨어요 저희는 지금. 다른 홈케어로. 이름은 다 똑같이 해놨는데 그 친구 블로그가 더 상단에 뜨더라고요. 그 사람 언제부터 운영했는데요, 그 블로그를? 블로그 운영은 저보다 많지는 않아요. 뭐 글 쓴 개수도 많지 않고 몇 개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께 먼저 떠요? 지금 빨래 건조대만 봤을 때는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위로 올라가요. 써보면 그 친구가 쓰고 나면. 블로그에 그런 게 있거든요. 블로그를 쓴 사람이 오래 글을 썼다 그러더라도 그 후발주자의 글은 최신 글이라 그러거든요. 일단 최신 글을 우대해 주는 정책이 있어요. 초창기에는. 최근에 이제 최근이라는 건. 몇 주 안 됐어요. 예. 예. 그 블로그 나중에 자체를 그 사람 글은 그 사람 그 나중에 떨어질 겁니다. 대표님 글 올라갈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신입 우대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지요. 신입사원 우대, 신규 고객 우대. 근데 지금 같은 키워드로 너무 자주 쓰는 것 같은데 보니까 베란다 빨래 건조대로 경사 물론 지역 넣지만은 내 블로그에서 경산 대구 뭐 이거 지역 넣어서 너무 자주 써요. 그러면은 베란다 빨래 건조대를 쓰더라도 그렇게 쓰지 말라는 말씀이죠. 텀을 주시라는 얘기죠. 2주 정도. 근데 이거는 뭐 2, 3일만 한 번씩 쓰네요. 지금은 요런 품목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럼 내 것끼리 써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같은 키워드 쓸 때는 2주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쓰고 급하더라도 마음이 다른 관점으로 써요. 다른 관점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글이 비슷할 것 같아요. 되게 다. 이게 그렇게 썼던 이유는 일단 제 글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은 여러 가지 글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노출된 글 중에 한 가지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같은 내용을 어필을 해도 그 사람은 그걸 처음 보는 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네이버는 매일 보잖아요, 이거를요. 일단 중요한 거는 고객이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보고 판단해 주는 거잖아요. 비슷한 키워드를 2, 3일마다 쓴다 그러면 네이버가 얘는 왜 이렇게 자주 써 비슷한 글들을 그렇게 프로그램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공들여서 영상이나 뭐 사진이나 자막이나 이런 걸 넣어서 쓰는 글로 차라리 2주에 한 번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한 번 쓰고 체험단한테 한번 주고 2주마다. 그럼 훨씬 좋죠. 수성구, 대구, 경산, 뭐 이런 옥산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볼 땐 다른데 네이버 볼 땐 다 똑같아 이게. 항상 첫 페이지에 이런 사진, 이런 글 구조. 네이버가 되게 똑똑한 애라는 거. MBA 출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겠습니까? 이제 최근에 그 영수증, 그러니까 왜 방문자 인증 리뷰 있잖아요. 네. 고객이 써주는 그냥 왜 한 줄 평이라든지 이런 영수증 리뷰 되는 거. 예. 그거를 이제 신경을 안 쓰다가 최근에 이제 몇 개를 올려보니까 스마트 플레이스도 상위 노출로 가더라고요. 점수가 많이 받아요, 그거. 그래서 지금 아까 대구 에어컨 청소 업체를 치면 최근에도 계속 순위가 올라가고 있어서 하나씩 지금 업체 첫 페이지에서도 하나씩 잡고 있거든요, 지금. 예, 잘하시는 거네요. 청소업체는 플레이스가 진짜 중요해요.
검색했을 때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다 하세요. 네이버 쇼핑도 하세요. 근데 이거 대표님 이거 지인이 하는 건가 그랬나요? 이 제품 그 주는 사람이? 아, 네. 친한 지인분이세요? 친하다기보다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사업적으로? 알게 되셔갖고 그냥 서로 이제 업무를 그냥 제휴하죠. 그 사람은 자기 제품을 몇 군데나 이렇게 공급하고 있어요? 빨래 건조대를 지금 한 10대 군데 납품해요. 위탁으로 이렇게, 예, 맨날 이제 그분은 그 충남 풍성에서 예. 이제 요쪽으로 빨래 건조대하고 뭐 세탁실 시스템 선반 이쪽으로 하는데 지금 맨날 원래 에어컨 세탁기 하시던 분인데 이제 그 품목을 버리고 요쪽으로 하고 계신데 제조업체가 아니고, 네, 제조업체는 아니고 공장에다가 예. 자기가 직접 문을 두드려 갖고 이제 거기서 거의 도매가로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온라인 다시 판매가보다 유통하는 싸게. 거구나. 네, 예. 그래서 자기가 다시 유통을 하는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주고 그걸 이제 창업 비용처럼 좀 받고 자기는 그리고 이제 네. 유통을 해주죠 그거를. 아니, 저도 이거 아시는 분이 제조업체라 그러면, 저도 뭐를 하고 있으니까, 저 좀 팔려고 그랬죠. 제 쇼핑몰에다가. 아, 근데 그분은 유통이구나. 예, 유통인데 일단 뭐 저희 입장에서는 싸게 들어와요. 온라인 가보다 훨씬 싸게 들어오고. 그래요? 그럼 예. 저도 팔 수 있으면 좀 팔게요. 알겠습니다. 쇼핑몰에다가. 많이 팔면 좋은 거니까. 예, 예, 보통 그냥 온라인에서 지금 한 11만 8,900원 이렇게 최저가가 나오는데 이 제품이 근데 얼마에 받고 있어요? 저희가 받아오는 거는 이제 그게 대수가 있는데 그냥 9대를 받을 때 이제 한 대당 6만 5천 원씩 들어와요. 그 9대 사는 거야? 이미 사입하는 거예요? 예, 사입해서 이제 하는데 어차피 아. 이걸 저희가 한 대씩 주문하기에는 택배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화물책으로 떨어가니까 그래서 사입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렇게 거구나. 예, 보통 9대씩 가지고 와서 이제 시공하다가 한두 대 남으면 또 주문하고 그렇게 하고. 그분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네요. 이렇게 파는 거니까 먼저 돈 받고. 예, 뭐 자기는 뭐 크게 근데 이제 대량으로 많이 해서 박리담회로 많이 남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정도면 마진 괜찮네요. 네, 그 저희는 이제 거기서 시공하고 이제 제품가 포함해서 시공비를 이제 저희가 마진으로 넣으니까 마진은 거의 절반 이상 나오거든요. 그럼 잘 나오는 거예요. 네, 시공해주면 이제 시공비랑 이제 판매가 다 포함해서 절반 이상은 나와요. 시공도 같이 해주시니까. 예, 제가 시공을 하니까 이게 지금 한 11만 8,900원에 살 수 있는데 시공을 저희가 하면 15만 원에 하거든요. 괜찮네요. 예, 그러면 한 8만 5천 원, 한 8만 원 정도 남아요. 택배비 이런 거. 50% 이상 남는 거네. 그죠? 예, 지금 다른 거는 블로그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 업체들 것도 자주 보세요. 다른 경쟁 업체들 것도. 아니요, 자주 안 봐요. 대구에 경쟁자가 많이 있나요? 여전히? 제가 볼 때 경쟁자, 그러니까 이 경쟁자 의미가 그냥 업 자체로 경쟁자 말씀하시는 거죠?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경쟁자는 제가 볼 때 눈에 띄는 업체는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 온라인 내에서 본다 그러면. 예, 온라인 내에서는 예, 제가 볼 때 노출이 이제 잘 뜨시는 분들이 몇 군데 없어요, 보니까. 전화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네이버 보고 오나요? 예, 제가 올 여름은 해보니까 저는 파워링크는 아예 안 하거든요. 예. 파워링크는 너무 세서 여름에는 거의 건당 5천 원씩 찍어야지 첫 페이지에 뜨기 때문에 예, 클릭당해요? 아예 안 하고 지금은 그냥 네이버 플레이스 하고 이제 그냥 블로그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당근 뭐 이런 걸로 일을 많이 했어요 올 여름에. 그리고 유입이 글로 많이 들어오고. 네,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 특히 네이버 플레이스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상위에 떠 있으니까 아마 연락이 올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검색을 했을 때 일단 뭐 상위에 뜨는 것도 있는데 또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데가 먼저 뜨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경쟁업체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 게 이 업은 사실
제가 대구에 있지만 대구 키워드를 다 잡을 필요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냥 제가 있는 동네 위주로만 해도 예, 예. 충분히 바쁘게 일을 해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이제 차로 10분, 20분 거리에 있는 데를 최대한 많이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쪽 고객들이 많이 의뢰하시나요? 네, 예. 이런 고객들이? 예, 최대한 그렇게 만들려고 해놨어요, 지금. 그 구조 자체.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플레이스하고 당근이 동네 기반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유입이 가장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뭐 경상까지. 예, 예. 같은 그냥 돈인데. 이제, 뭐, 경산은 사실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 다 어, 10분 거리라서. 반영월은 이제 시지 경산이랑 이제 그 동구 유라, 예. 뭐, 안심 요 일대라서 다 차로 10분, 20분 거리거든요. 뭐, 그 근교만 뭐 다 잡아도 온라인에서 네, 그냥 너무 이제 바쁘겠네요. 봤을 때 눈앞에 보이는 아파트 몇 단지만 먹어도 사실 평생 먹고 살거든요. 거기만 예. 집중적으로 나온다 하면. 예, 예. 그냥 제 혼자 일하기에는, 예, 음, 어차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키워야죠. 이게 사업체를. 예,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냥 충진국에 이제 최소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찾아준 고객들, 그리고 이제 나한테 케어를 받고 이제 소개해 주신 분들은 100%제 충성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분들 300명만 있으면 사실 돼요. 어, 네, 그 이상 안 해도 제 혼자 하기. 재구매가 많나요? 다시 예? 의뢰하는 분들이? 다시 의뢰하는 분들이 아,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에어컨이나 세탁기는 평생 쓰는 품목이잖아요. 예. 매트리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부를지 2년에 한 번 부를지가 문제지만 한 번 하신 분들은 절대 한 번만 하시지는 않거든요. 아, 안에 구조를 봤기 때문에 쓰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더러워질 거라는 걸 알게 되시거든요. 이게 예. 전달만 잘 된다 하면. 예, 그래서 저는 갔을 때도 이제 고객님하고 그 공감대 형성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음, 그냥 일만 해주고 나면 사실 청소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홈케어를 알리는 전도사라는 심정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강조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모르는 지식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래서 그게 또, 만약에 에어컨 청소를 의뢰하셨는데, 예, 뭐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한 두세 달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예. 세탁기라든가, 예, 매트리스, 그렇게 들어와요. 그럼 뭐 평생 고객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음, 품목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이유가 최소한 언젠가는 한 가지씩은 다 필요한 품목들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러면 최소한 두세 개 이상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네요. 집에서. 거의 매년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주변에. 그러겠죠. 당연히 예, 그러겠죠. 예, 더 많이 알리면 더 잘 된다는 얘기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올여름 일을 할 때, 그냥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예. 그분이 이제 신문사 기자인데, 이제 그 유튜브 활동을 하니까 거기서 배정을 이제 뭐 온라인 마케팅 부서 이런 데로 해줬나 봐요. 근데 어, 그분 집에 이제 에어컨 청소를 갔다가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고 하니까 갑자기 인터뷰 좀 따자 하더라고요. 우연히 가신 거예요? 네, 예. 그냥 모르고 갔는데, 가서 어, 이제 이런 거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쭉 잘 해드리니까, 그분이, 잠깐 인터뷰 좀 할 수 있냐면서, 네,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청소하면서 이제 질문할 것들은 미리 물어보고, 그런 음, 질문지를 작성하더니 이제 작업이 끝나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좋네요. 그 영상을 보고 또 연락이 몇 분 오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파급력이 있긴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부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주부들 그 핸드폰 엄청 많이 보거든요. 예, 특히 뭐 요리라든지 그쵸. 생활정보 이런 거 많이 특히 청소에 접근하시더라고요. 관심이 되게 많아요. 청소에 대해서. 예, 예. 유튜브도 많이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튜브에 그 인플루언서들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도 활용하셔도 돼요. 아까 네, 안 그래도 보여드렸던 네이버의 그 리빙의 인플루언서들, 네, 예. 유튜브의 인플루언서들, 또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들
다 따로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빨리 온라인과 SNS에서 다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표님처럼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이걸 다 하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회사에서는 그게 뭐 회사라 좀 큰 회사라 그러더라도 다는 안 해요. 온라인과 SNS를. 이거 대표님이 만약에 구축만 좀 1년만 애써서 구축에 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돌아가는 거 시스템이. 그게 아마 더 큰 성장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사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이게 투자인데 지금 이제 조금 한가한 시기라서 하는 거긴 한데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하는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에도 사실 뭐 그 경쟁자가 많지 않잖아요. 온라인 쪽에서. 네, 이게 막상 그래서 제가 이걸 교육을 들으면서 타업체들을 보니까 몇 가지 하는 게 없어요. 블로그만 하든지 뭐 맞아요. 인스타만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블로그만 해요. 대부분. 유튜브 네, 거의 안 그래서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신경을 좀 잘 써주면 충분히 이제 경쟁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3월 달 이제 봄 돼도 많이 의뢰가 올 거잖아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죠, 사실. 예, 그러니까 3월, 4월. 이게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정도를 쫙 쬐세요. 가능한 모든 것들을 진짜 막 매일매일. 그럼 아마 그게 2월 달부터는 이제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글을 매일 썼던 이유가 블로그 리뷰 개수 있잖아요. 예. 그걸로도 저는 이게 보여주는 효과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예, 이게 최근에도 이제 제가 지금 200개가 거의 한 230개가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큰 업체들에서 일단 그 숫자만 보고 또 이제 여기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예. 해서 또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영업을 안 해도.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규모 있는 회사 같은 거라든가 그런 데가 이제 의뢰 들어오게 되면 계약을 맺는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그럼 예.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그 세스코처럼 네. 가능한 거죠, 이게. 이러다 이제 그 미디어 한번 타면 이제 뭐 성장기만 남은 거죠, 이제. 근데 열심히 하시면 미디어 탑니다. 방송에서 찾아오게 돼 있어, 자동적으로. 그럼 그게 다 스토리니까. 예. 그리고 그 틈틈이 책을 한번 쓴다는 마음으로 한번 글을 모아보세요. 한글 파일에다가 예. 전자책 만들겠다 싶어가지고서 예. 각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절별 가정에 있는 뭐 가전제품 같은 거, 뭐 청소기, 세탁기, 매트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글을 써보세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사례와 더불어서 내 생각, 노하우들을. 그래서 글이 한 100개쯤 만들어지면 그것을 이북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북 만드는데 한 30만 원이면 만들거든요. 이북을요. 예. 그럼 그거를 또 오프라인에서 출력을 해서 그것도 고객들한테 서비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화제가 되면 그 사람들이 소개시켜 주겠죠. 지인들한테. 그렇게 막 흔히 말하는 택기틀이죠. 돈 버는 나뭇가지가 쌓이는 것들. 그래서 대표님의 구상 안에 한번 책을 써보겠다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마케팅에 큰 도움 돼요. 책을 쓴 홈케어 업체.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쯤 한번 책을 내보겠다 하는 것들. 근데 나는 그거를 마케팅을 통해서 이루어냈다라는 그게 스토리거든요. 네. 아무튼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온라인만 좀 뻥 터지잖아요. 그게 가져다 주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님 생각보다. 네. 강연 요청도 들어와요. 기업체에서. 그럼 뭐 한 번 나가서 1시간 동안 특강하고
100 얼마씩 받고. 이게 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니까 계속 기록을 남기세요. 예. 꼭 해보세요, 그렇게. 네. 그러면 뭐 더 큰 성장이 가능하죠. 지금 혼자 하시지만은 뭐 이렇다 그러면 뭐 지고 뭐 두세 명 쓰다가 10명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회사 커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대표님도 다른 사업 구상하시고. 그렇게도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게. 네. 근데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한번 그 페이스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단 교육을 듣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 실행은 못했어요. 예, 아직 글 안 써보셨죠? 네, 아직 근데 이제 하기는 할 건데 아직 제가 지금 이 영상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게 시간 배분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페이스북은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블로그는 시간을 내야 돼서 하는 거고, 시간 걸리니까. 페이스북은 짬짬이 시간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 말 그대로 짬짬이 시간. 예를 들어서 식당 가서 음식 주문했는데 기다리는 시간에 쓰는 글. 그게 SNS입니다. 하나 올리는데 10분 이상 안 걸리거든요. 그때 올리는 거. 화장실 갔을 때 볼일 보면서 올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SNS. 그러니까 SNS라는 거는 이거 해야지, 페북 해야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쉬는 시간 활용하는 겁니다. 충분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직 저랑 그 친구 아니죠, 대표님? 네, 아무래도 이거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해가지고. 나중에 그 모바일로 들어가셔서 네, 저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신청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이름 쳐도 되고 처음 네, 나오니까 그럼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늘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하시는 일이 페이스북에서 분명히 의뢰가 옵니다. 100% 의뢰가 옵니다. 예. 그런 경험은 있었어요. 이번 여름에 그래도 그 대구인 하는 예. 페이지 있잖아요. 그룹. 예, 그쪽에 이제 뭐 어떤 분이 저를 이제 제 상호를 이제 제 업체를 이제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에어컨 청소 의뢰가 들어온 적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고 하시냐니까 페이스북에서 봤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안 건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소개를 해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룹이죠, 이제. 네, 그냥 이제 에어컨 청소 잘 하는 데 있냐고 뭐 페이스북에서 문의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누가 답글을 이제 저를 노출을 시켜 주셔가지고. 그 나중에 여기 페이북에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인이라든가 예, 뭐 대구한 대구라든가 예, 대구 치면은 몇 가지가 쭉 나오거든요. 지금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룹에 들어가시면 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룹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 인구 많은 그룹들이 있죠. 예. 이런 데 가입하셔도 돼요. 1,700명, 5,700명. 이런 데 들어가셔서 광고하지 마시고 소통. 네. 소통을 쭉 하시면 되고요. 또 페이지 가셔서 아까 친구 사귈 때 여기 댓글 썼던 사람들 찾아가서 친구 추가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친구 추가하실 때 하루에 너무 짧은 시간에 막 누르시면 안 돼요. 친구 추가를. 하루에 한 30명 정도 하는데 지금 신청하시고 한두 시간 정도 뒤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댓글도 잘 달아주고 글도 하루에 3번 정도 올리면은요. 내가 쓴 글들이 대구 사람들한테 쫙 퍼질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상. 친구 추천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딘가 떠요, 그게. 그렇게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건너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되게 매출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룹 활동도 사실 댓글 하나 달아주는데 1분 안 걸리잖아요.
30초 정도? 또 글 하나 쓰는데 3, 4분이면 올릴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중에 페이스북을 하는 시간이 다 더한다 그래도 30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페이스북하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죠. 페이스북 한 30분 정도, 인스타 3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매일매일 거기서 유입되는 양도 꽤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 SNS에서 다 언급이 되는 거니까, 활동 많이 하니까 자연적으로 유입이 많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네이버 빼고 유입할 수 있는 플랫폼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러면 뭐 게임 끝나는 거죠. 그걸 다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표님 하시는 업종 중에서. 그리고 페이지도 한번 만드셔가지고서 페이지에 한번 광고도 한번 해보시고. 그 위치 타겟팅 배우셨잖아요. 예. 내가 내 걸 알고 싶은 그 지역을 핀을 설정하시고 10km 반경 체크하시고 나를 의뢰하는 여자분들의 연령대가 알잖아요. 뭐 35세부터 뭐 40세라든가 나이 타겟 정하시고 그분들한테 그분이 볼 수 있도록 컨텐츠 만들어서 유입을 하시는 거. 그럼 뭐 안 될 수가 없죠. 온라인 블로그 열심히 하시지, 지식인 하시지, 또 체험단 하시지, 또 플레이스에 상위노트 떴지. 그럼 네이버 장학은 다 끝난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NS가 결국 어디로 유입이 되느냐? 내가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유입이 되는 거겠죠. 내 베이스 캠프로. 이거를 한번 1년을 꾸준히 해보세요. 1년이란 시간만 투자하시면은요,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내 특정 고객이 생성되겠죠. 잠재 고객이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그 사람들이 50명이라 그러면 활동으로 인해서 500명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대구, 뭐 칠곡, 경산 그쪽 지역은 아마 내가 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지쳐서 안 해요. 일에 치이고 이것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피곤해지는 거고. 예, 그럴 때 이제 직원 하나 쓰고 하게 되면은 약간 여유가 있을 거고.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 가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이 비수기 때 잘 정리해 두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이스북은 한번 빠른 시간에 글 써보시고 한번 반응을 보세요. 예. 출근하는 모습, 일하는 모습. 저것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뭐가 있냐면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를 하시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내 친구들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만약에 다음 주에 어느 고객님 댁에 가서 매트리스 청소하는 의뢰를 받으셨다. 그럼 그거를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가서 인사하고 뭐 하는 거 다 하고 핸드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청소하는 모습을. 그럼 내 지인들이 그거를 보러 들어올 수가 있어요.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황주연이라는 계정에서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친구 아닌 사람한테도 페이스북이 알려줘요. 지금 황주연 씨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하고 막 어딘가 퍼 날려줍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그럼 그거 보고 입장을 해요, 나한테. 근데 매트리스 청소하는 모습을 말과 더불어서 라이브로 보여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댓글을 써줄 겁니다. 우리도 마침 필요한데 연락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럴 때는 탁불을 못 다니까 일을 다 끝나면은 댓글 쓴 게 보이거든요. 그 라이브 방송에. 그때 이제 댓글 달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모습이요. 그게 컨텐츠입니다. 살아있는 컨텐츠. 예. 네이버에도 라방이 있죠. 예.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이버에 라방이 효과 있다 없다? 효과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엄청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만약에 뭐 세탁기 청소하는 거를 라이브 방송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쇼핑몰이 있어줘야 돼. 쇼핑몰이. 스마트 스토어가. 스토어를 만들어서 방송을 떼는 겁니다. 그럼 예. 그 물건 그렇게 팔더라고요. 예. 서비스를 팔 수가 있는 거죠. 또 빨래 건조대 판매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라이브 방송으로 때리는 거죠. 실시간으로. 거기서 유입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지는 플랫폼. 네이버 라이브 방송, 페이스 라이브 방송,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이 있고요. 인스타로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에 다 라이브가 있어요.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얘기죠. 그러면 이럴 때 여기에서 많이 유입이 되는구나. 그럼 여기에다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할 게 되게 많아요. 네. 혼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실. 맞아요. 그죠. 한번 그 일 나가시면 몇 시간쯤 걸리세요? 뭐 품목별로 다른데 보통 그냥 세탁기 통돌이 같은 거는 뭐 한 1시간 반 정도 되고요. 그럼 하루에 풀로 한다고 하면 5개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뭐 품목별로 이제 뭐 드럼은 뭐 3시간 걸리니까 이게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뭐 보통 서너 집 평균 서너 시. 그럼 또 제 시간 퇴근하시고. 그럼 3-4집 할 때마다 라방을 때려보세요. 어차피 알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구태여 시간 내서 만들 필요 없잖아요. 일부러 할 필요 없잖아요. 내 근무 시간을 찍는 게 이제 컨텐츠니까. 근데 라방하기 전에 분명히 뭘 해야 되냐면은 페이스북 활동을 좀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네.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팔로워들이 많을 때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근데 한번 사람 없을 때 한번 해보셔도 그게 공부가 돼요. 이게 반응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것도 나한테는 유의미한 통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숫자를 볼 수 있는 통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거기에 데이터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페이스북도 한번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글도 써보시고 이렇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떤 거 올릴까 소재 정하신 다음에 하시면 더 좋고요. 블로그의 그 기능들은 다 아세요, 혹시? 블로그에 글 쓰실 때 메뉴들 많이 있잖아요. 그건 다 쓸 줄 아시죠? 네, 뭐 즐겨 쓰는 게 한정적이라서 그렇지 쓸 줄은. 그건 다 쓸 줄 아시고 링크라는 거를 대표님 링크를 많이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링크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쭉 보면은 어디에도 링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링크라는 게 그러면 제가 쓴 글을 다시 중간중간에 넣는 건가요? 주제의 글이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베란다 빨래 건조대 글이 16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 글과 비슷한 글도 읽으면 좋잖아요. 이왕 들어온 사람들이 볼 때. 네. 그러면은 끝이나 중간쯤에다가 다른 글 링크를 걸어주세요. 이 글이 있다 그러면 URL 복사해서 이 글에다 링크를 걸어주라는 얘기죠.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대한 또 다른 글이 링크를 달아주는 겁니다. 연관 리뷰를 걸어주는 거네요. 예, 리뷰 있으면 그걸 걸어주면 더 좋고, 내가 쓴 글이 있다가 내가 쓴 글을 걸어줘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보다가 그 글을 클릭하게 되면은 글이 만약에 이거라 그러면 여기다가도 또 걸어줘야지. 그러니까 글 말고 또 다른 글에다가. 그러면 이제 베란다 빨래 건조대니까 보통 여기는 세탁기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세탁기도 걸어줘도 괜찮겠네요. 당연하죠.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시리즈를 만드는 겁니다. 세탁기 청소 방법에 대한 글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보는 글이 만약에 첫 번째 글이라 그러면 뒤에다가
달아주는 겁니다. 세탁기 조금 더 청소 잘할 수 있는 방법 툴을 클릭하게 되면 또 글로 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A라는 글을 보러 들어왔는데 B라는 글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클릭을 또 할 거잖아요. 이것만 기간이 보러 있어요.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제 블로그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이버가 판단할 때 이 글 하나 보는 시간이 1분 정도의 글인데 1분 보고 또 다른 글을 보러 들어가면 1분이 또 추가되는 거잖아요. 내 블로그 내에서. 그럼 2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거를 보러 들어온 사람들이 이 블로그에 좋은 글이 많이 있으니까 오래 보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해요. 그게 이제 유의미하게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럼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블로그 성적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글마다 링크를 걸어. 중요한 글마다. 이게 뭐지? 그럼 얘를 클릭을 해서 이 정보가 있는 또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요? 대연 웰렉스. 나는 이거라 그러면 이 제품이 있는 이거라 그러면 URL 있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거기에다가 링크 걸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링크가 뜰 거 아닙니까? 파란색으로. 클릭을 해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중요하느냐? 네이버가 판단할 때 이 글을 보러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판단할 때 뭐 어떤 게 있냐면 이 블로그의 글은 포스팅에 썼던 글들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많이 소개해 주는구나라고 인지를 해줘요. 그게 굳이 네이버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내 블로그에 쓸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나가는 거지만 이거에 대한 글이잖아요. 이거와 내 거에 상관이 있잖아요. 동일시합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본문 내용에 이렇게 텍스트에다가 링크를 많이 걸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이 글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정보도 주니까 좋은 글로 판정을 해줘야 애들이. 많은 블로거들이 이런 걸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거 링크하면은 네이버 나가는 거잖아. 그럼 지수 깎이잖아. 그게 카더라 정보라는 얘기. 근데 이거는 왜 나랑 관련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건 좋은 정보라는 얘기. 내 글과 아무 상관없는 거라 그러면은 점수가 올라가지가 않는 건데 그럼 관련이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점수 받. 잘 쓰는 사람들은 요 글 하나에 링크를 많이 걸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16개 정도의 글을 썼는데 이거를 다 연관되는 링크들을 그냥 수정해서 걸어주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에요. 예.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A라는 포스팅을 알리기 위해서 10개의 글에다가 개만 링크를 걸잖아요. 그거는 네이버가 판단할 때 특정 목적을 가진 걸 오해를 해요. 작업이라 이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서로가 이렇게 맞물리도록 해야지 하나에다가만 집중적으로 거는 게 안 좋다는 얘기죠. 절대 안 돼. 그게 뭐죠? 중복이라는 얘기예요. 중복. 그러니까 그러면 1부터 10까지 있으면은 1은 10이랑 연결되고 10은 2랑 연결되고 2는 3이랑 연결 이런 식으로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3이 4가 되고 혹은 1이 10이 되고 1이 9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가 서로 맞물리도록만 그러니까 근데 그 글에 연관이 있어야겠지. 연관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글이 16개가 있으면 서로가 걸어주는 리뷰가 그 글에서는 다 다르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를 배운 분들이 특정 하나를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링크를 많이 걸어요. 한 글만 계속 그런 건 안 좋은 그거는 진짜 안 좋은 거죠. 그것도 반복이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네이버가 오해할 수 있는 특정 행동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 의도가 보이는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링크는 그리고 가급적이면 키워드에다 해주는 게 좋아요. 이 글과 관련된 다른 글 링크를 걸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또 다른 정보가 있는 여기를 가시면 볼 게 많습니다. 글 내용이 진짜 마음에 들면 댓글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잠재 고객들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뭘 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지난 과격 말고, 이 글에 관련된 글을 댓글 쓴 사람들이 이제 생긴다 그러면 뭐 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 대상으로 댓글 이벤트가 가능해요. 추첨해서 무료를 방문해서 세탁기 청소를 해드립니다. 조건 하면 좋겠죠. 조건을. 포스팅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본인이 운영하시는 뭐 SNS에
이런 해시태그만 써주시면은 뭐 제가 살아갈 때 큰 힘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라도 해주면 이게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 그래서 댓글이 달릴 수 있도록 글 써주시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웃들이 있잖아요. 이웃들한테 자주 가서 댓글을 써줘야 돼요. 먼저. 예. 비즈니스는 뭐다? 썸빵이다. 댓글 마케팅이다. 할 게 진짜 많아요, 대표님. 맞아요. 이게 알면 알수록 네.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하던 거라서 어색한 것도 있고, 이제 하려고 막상 하니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블로그가 처음에 그랬어요, 사실. 처음에 쓸 때는. 네, 이게 되게 일기 쓰듯이 써야 되니까, 사실 일기 뭐 재밌게 즐기면서 쓰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네. 이거를 한글 쓰다 보니까 이거를 보고 어쨌든 유입이 되고, 이게 또 제가 하는 업이랑 연관이 되니까,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늘 이제 매일같이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댓글 마케팅이나 뭐 SNS로 이제 소통하고 이런 것들도 뭐 하다 보면 또 습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일부러라도 그냥 정해놓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이 없으실, 그러니까 나가지 않으실 때, 사무실 계실 때, 예. 그때 뭐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한두 시간 정도 일부 시간 내셔가지고서 좀 해보세요, 한번.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잡아도 밤에 잡아놨어요, 일부러. 오전 시간에 이거 투자하기 위해서. 그래서 24시간 중에 제일 먼저 할 게 마케팅이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전에 SNS 하고, 뭐 댓글 달고. 아침, 점심, 오후에는 내가 글을 써서 내 게시물을 올리고, 잠자기 전에 저녁 시간에는 친구들 찾아가서 댓글 달아주는 걸 했어요. 그러고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으셔도 지금 블로그 이웃이 94명인데 나한테 오는 블로그 이웃 신청하는 사람들 다 받아주세요, 그냥. 네. 다 받아주시고 댓글 쓴 사람들 관리 잘 하시고요. 그 사람들 특히. 그리고 대구 지역의 카페에 들어가서 혹은 뭐 특정 카페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블로그로 서로 이웃 추가해서 소통하는 방법도 한번 쭉 해보시고요. 링크만 여기 안에서 링크만 활용을 잘 하셔도 그게 도움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대구 지역에 구가 있고 동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 한 글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 사업자인 제가 대구 지역에서 여러 군데를 일을 나가는데 그다음에 대구 친 다음에 각 구가 나올 거잖아요. 만약에 수성구, 무슨 구, 그런 구마다 링크를 걸으셔도 돼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야 돼요? 링크가 내 블로그 안에 있어줘야 돼요. 네. 만약에 세탁기 청소를 제가 그동안 나간 구역이 수성구, 뭐 동구, 북구 있잖아요. 그걸 링크 다 달아주는 겁니다. 누르면은 내가 일했던 동구 지역, 내가 일하면 뭐 서구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글을 보러 들어왔다가 내가 사는 곳이 수성구인데 수성구 링크가 달려있네? 클릭을 해볼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링크 활용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돌아다녀야 돼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그러면 아무래도 글이 이제 뒤로 가면 묻히는 글들이 다 계속 올라오니까 그렇죠. 활성화가 예, 그 유입이 되잖아요. 또 클릭하니까. 그 유입했을 때 그 페이지가 또 살고 움직이고 또 거기서 또 링크 관계에 또 굴러가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쓴 글이 500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500개 다 링크 활성화된 얘기죠. 내 거 보다가 진짜 글이 좋다 그러면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을 최종적으로 어디로 유입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꼭 준비하시라는 거. 그게 뭐 홈페이지가 됐든 뭐 카페가 됐든 그거 정하셔야 돼요. 이건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네. 요거는 뭐 끝에다 하나만 하시든가.
그거 업체 맡겼을 때 뭐 이랬는데 그래도 시간이 너무 여기다 하시면 돼요. 여기. 이건 이미지가 없네요. 그냥 이거를 PC로 거의 안 만져서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PC에서 이거 집어넣으세요. 그럼 타이틀에다 그 전화번호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걸 왜 안 하셨을까? 타이틀을 제일 큰 그림인데 전화번호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여기다 하나 집어넣어서 전화번호를 여기다 전화번호 하나 마지막에다가 전화번호. 그러니까 전화번호 2개 맞으면 돼요. 여기 하나, 타이틀에 하나. 포스팅마다는 집어넣지 마시고 글 넣으시는 거를 밑으로 빼세요. 이렇게 배경 하나 요 컬러로 배경 하나 만든 다음에 통일시키세요. 전화번호 말고 키워드 집어넣으세요. 여기다가. 예. 큼지막하게. 그럼 여기도 다 하게 되면 다 요 밑에는 다 키워드로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또 하나 좀 많은 분들이 거의 모르시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 키워드로 제목을 잡아서 그걸 올렸습니다. 예. 근데 노출이 됐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앞으로 생길 겁니다. 노출됐다가. 그리고 어떤 글들은 뷰에는 검색이 안 되는데 여기에는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글들은 썼다가 글은 검색이 되는데 여기에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내가 글을 썼는데 순위가 이 뷰에서 순위가 안 좋아. 한 4페이지 가 있어. 이유가 뭘까요? 글을 썼는데 올렸어. 노출은 되는데 순위가 뒤에 있어. 이유가 뭘죠? 뭐 글이 재미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예, 순위가 뒤인 거는 조회수가 적어서 썼다가 순위가 뒤에 있는 거는 글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글 문제 때문에. 그러면 글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글을 썼다가 노출은 되는데 한 2-3시간 뒤에 내 글이 누락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거든요, 되게. 그럼 왜 그럴 것 같아요? 글 썼다가 노출은 되는데 뒤에 있다 그러면 글 자체에 대한 문제고 글을 올렸는데 노출됐다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런 경우가.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누락이 되는 건 뭐 반복적이라서 잘리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때문에. 사진이 비슷해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경우도 있고요. 그 사진 안에 네이버가 금지하는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맛집에 갔습니다. 맛집에 가서 글을 써가지고서 또 올렸는데 통합 검색에 잘 걸렸어요. 근데 2시간 뒤에 보니까 내 글이 없어졌어요. 그걸 뭐가 문제라 그랬죠? 노출됐다가 누락되는 건 뭐 때문에 그랬죠? 이미지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예, 예. 그 사람의 포스팅을 보니까 사진 안에 네이버가 판단할 때 쓰면 안 되는 그런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삭제하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 통합 검색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사람이 계산대에 있는 그 데스크를 밑에를 찍었는데 거기에 책이 있었어요. 잡지책이. 잡지책에 영어로 그 글의 어느 부분에 퍽이라는 게 있어요. FUCK가. 그 퍽을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찾아낸 거예요. 비속어잖아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나중에 한번 내가 글을 썼다가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 내가 쓴 글에 들어와서 이 사진에 혹시라도 네이버가 금지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이미지라든가 글이 있다 그러면 그 사진을 삭제하세요. 그럼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진 자체가 혐오를 준다는 것도 다 잡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하실 때 네이버가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판단할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도 뭐 되게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그죠? 걔들이 압니다.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에는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빨간색이 많으면 뭐 불, 뭐 섹스 이런 안 좋은 쪽에 그런 데이터가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서 특정 컬러가 몇 프로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인지를 해버려요. 그리고 글이 있다 그러면 글도 일일이 딱 이렇게 잘라서 DB화 시켜서 이게 어떤 글인가를 알아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FUCK라는 단어도 찾아낸 겁니다. 그 정도로 되게 정교해요. 어디서 가져온 사진을 내가 뭐 채도 바꾸고 사이즈 바꾸고 하도 괜찮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네이버 웬만하면 다 잡아낸다는 거죠. 중복 이미지로. 새롭게 하는 거를 가장 좋습니다. 또 한참 쓰다가 저품질 아시죠? 저품질에 걸리는 이유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몇 가지 알고 계시나? 뭐 그냥 같은 사진 반복하고 같은 거를 부사붙여넣기 하고. 거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메모장에 있는 글을 복사해서 포스팅 하면은 돼요, 안 돼요? 메모장에 있는 글이요. 예. 그 메모장이 뭐 네이버 블로그 안에 있는 아무거나 뭐 그냥 PC 있는 메모장이든 네이버든 뭐 상관없이. 그거 상관이 없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면은 문제. 한글 파일에 있던 텍스트를 긁어서 지금 못 쓰는 거 봐서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복사해서 넣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메모장이든 한글 파일이든 웨미스가든 간에 그 상관이 없어요. 그런 행위가 자주 되면은 포스팅에 글 쓸 때 글 쓰는 시간이 되게 짧아지잖아요. 예. 그게 반복이 되면 안 돼요. 뭐 짧은 시간에 많은 글을 가공하는 그렇죠. 것도 안 좋게 판단한다는 거. 그렇죠. 최소한 한 2,500자 정도의 글을 쓰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20분이 걸리는데 얘는 쓸 때마다 그냥 카피 붙여넣기 예. 한 2, 3분밖에 안 걸려. 그럼 이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오인을 해요. 그럼 내 블로그의 점수가 낮아지겠죠. 한두 번은 괜찮아요. 중복 이미지를 써도 몇 번은 괜찮아요. 다른 사람의 글을 긁어서 써도 몇 번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면 그 나쁜 점수가 생겨요. 그 나쁜 점수가 누적이 돼요. 그럼 내 게시물에 대한 글이 안 좋은 게시물로 인지가 돼요. 네이버는 좋은 글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안 좋은 글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내 글이 노출 순위가 밀려버리는 거니까 그걸 흔히 말하는 저품질 블로그라 그러고 불리는 겁니다. 네이버가 생각할 때 네이버 내에서는 저품질 블로그라는 말이 없어요, 아예. 그럼 걔는 뭐가 되느냐? 저품질이라는 거는 검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검색에 제약을 두는 거잖아요. 검색 안 되도록 페이지 순위가 저 뒤에 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광고 대행사가 만든 언어가 저품질 블로그라는 겁니다. 새롭게 그 블로그를 만들어서 써주고 올렸다가 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블로그를 진짜 잘해가지고서 거의 쓰는 글마다 1페이지에 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이 나쁜 점수가 쌓여서 검색에 제약이 따르면서 쓰는 글마다 상위에 안 떠요. 그럼 생각하시기에 저품질에 걸렸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1000명 들어오던 방문자가 하루에 50명도 안 들어와. 그럼 그건 뭐죠? 검색에 제약이 걸린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잘 되던 블로그가 검색이 안 돼. 방문자가 안 들어와. 블로그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방법을 하시겠어요? 지금 쓰던 패턴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 블로그에다가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그 블로그에서. 그 블로그에다가 기존 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존 글들은 뭐 삭제를 한다기보다 그냥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두고 새로 쓰는 글들을 뭐 관점이나 패턴을 좀 바꿔서 쓰면 좋은 거 아닌가요? 기존 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많은 글들 다 수정을 해버려요? 아니요, 힘들 것 같은데. 그냥 두고 새로 쓰는 글들을 그냥 신경을 쓰면 되지 않나요? 또 하나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몸이 한 군데씩 아파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 둬요. 그러다가 또 다른 곳이 아파요. 걔도 치료하지 않고 계속 두다가 또 다른 곳이 아플 수가 있죠. 그럼 내 몸은 계속 아픈 곳이 많이 생기는 거죠. 치료 안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하더라도 기존 게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안 좋아질 겁니다. 블로그에 글이 노출 잘 되다가 어느 때부터 검색 제한이 걸려서 노출이 안 돼요. 그러면 기존 글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병든 글들을 놔두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수정을 하든 삭제를 하든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잘 노출이 되다가 안 되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그 일정 구간이 생기는 거 아니면 그 기존의 글들이 다 그렇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글에 부정이 되는 거예요. 글에. 아, 그 글 하나? 근데 글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하나의 게시글이 검색 제약이 따른다 그러더라도 그게 딴 키워드는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런 글들조차 같이 망가져요. 거기에 안 좋은 글이 있다 그러면. 그럼 그걸 치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150개의 글이 있었는데 잘 되다가 검색 제약에 따라서 글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0개의 글 중에서 다 검색이 안 되진 않아요. 예, 그중에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항상 보게 되면은 검색 순위에 있는 통계 보이잖아요. 검색 키워드가. 근데 어느 때부터 걔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글들만 찾아서 수정을 해줬어요. 그게 한 150개 중에서 한 90개 정도가 문제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거를 다 수정했어요. 90개의 글들을 2달 동안에. 그러더니 다시 원래대로 올라오는 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색되던 글들이 다시 상위에 검색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글이 검색이 안 된다는 거는 그 글에 병들어서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문장을 바꿔주든지 사진을 바꿔주든지 단어를 바꿔주든지 키워드를 줄여본다든 그러든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딱 여기가 문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해봐야 돼요. 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예. 단어를 바꿔보든가 그 단어가 있다 그러면 표현 방법을 바꿔보든가 또 글 안에 네이버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금치거라고 해서 금치거 쓰면 안 되는 글들 흔히 말하는 성인물들 도박 뭐 그런 것들 그런 단어들이 내 글 안에 있나 없나 파악을 하시고 또 혹시 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거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셔야 돼요. 비판은 되는데 비난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글들 때문에 글이 검색에 제한이 따르는 겁니다. 또 같은 키워드가 막 중복이 많이 됐다 그러면 키워드 숫자를 줄여보든가. 그래서 하나의 글이 5번이고 10번이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목도 바꿔보시든 간에. 근데 만약에 10번을 했는데 그래도 노출이 안 돼. 그러면은 걔를 삭제하지 마시고 그 주제로 다시 최신 글을 쓰세요. 최신 글을 쓰시고 업로드하기 전에 그전 글을 비공개로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 2주 뒤에 그거를 삭제하시고 그래야 내가 지금 쓴 글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블로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다? 글이 문제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않고 글을 다시 써봤자 새로운 블로그를 운영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문제를 모르니까 개선이 안 되고 그 문제 그대로 다시 쓰는 거죠. 새로운 블로그에다가.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는 것 같던데 빠르면은 30분 안에 검색이 되고요. 늦으면 3일 걸릴 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글 쓰고 3일까지는 기다려봐요. 그럼 대부분 3일 뒤면은 올라오더라고, 3일 내에는. 그거를 못 참고 또 글을 써서 올리면 안 되죠. 그리고 같은 키워드 쓸 때는 최소 2주 정도 뒤에 같은 거를 쓰시고 네이버가 최신 글을 우대해 줍니다. 근데 최신 글이 과거의 글보다 안 좋으면은 당연히 노출이 안 되겠죠.
식물에 대한 내가 글을 씁니다. 꽃에 대한 거 써볼게요. 만약에 뭐 장미꽃이다. 이거에 대해 내가 글을 써요. 포스팅에 들어갈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글에다 통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꽃이 피려 그러면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물을 준다거나 또 영양제를 쓸 수도 있고 예. 날씨, 기온, 온도 예, 그런 거 있고 또 땅이 필요할 테고 예. 날씨랑 햇빛 들어갈 테고 흙이 필요할 테고 그런 소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소재가 글 안에 다 있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단어만 쓰고 흘러가요. 그냥 쭉. 만약에 이걸 쓰기 위해서 내가 본문에 흙에 대한 글을 썼다 그러면 흙에 대한 내용도 써줘야 돼요. 어떤 흙이 좋아야 되고 흙을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흙에 대한 얘기를 써줘야 됩니다. 즉 이거를 이루는 그 수많은 몇 가지의 소재들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본문의 글로, 사진으로. 그러면은 그게 풍성하게 보여요. 풍성하게. 그 풍성한 글을 네이버가 알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서 쓰였던 그 소재들에 대한 정보들이 글 안에 다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 하나의 포스팅에 대한 글자 숫자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튼튼한 글들은요, 웬만하면 순위가 안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파워블로거들의 글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예, 그거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아까 뭐 세탁기에 대한 청소에 대한 글 쓴다 그러면 일단 청소에 대한 다른 소재가 뭐가 있나 그 단어들을 한번 뽑아내 보세요. 그 단어들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금씩 글 안에 그거에 맞는 사진도 한번 찾아서 집어넣어 보시고 그러면 아마 지금 썼던 시간보다 좀 더 걸릴 거예요. 처음에는요. 글을 쓸 때. 그런 글은요. 글의 구조가 되게 탄탄해져요. 그런 글들은 뒤에 있다가도 순위가 앞으로 올라옵니다. 보통의 경우에 앞에 있다가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뒤에 있다가 순위 올라오는 경우는 크게 드물어요. 근데 그런 글들은 좋은 글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글이라 그러더라도 앞으로 올라올 확률이 커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네이버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럼 내가 만약에 그런 글들로 다 글을 썼어요. 그럼 내 블로그는 각 글마다 되게 튼튼하니까 블로그 자체가 되게 튼튼한 블로그예요. 이거를 네이버가 뭘 인정을 해주냐? 너 파워블로그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방문자 많고 의미가 없어요. 1000명이라 그러더라도 글이 좋으면 파워블로그입니다. 근데 지금은 파워블로그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보세요. 장미에 대한 나열. 장미꽃 많잖아요. 5월에 대한 얘기도 나올 테고, 뭐 장미 좋아하는 배우도 나올 테고, 어느 영화를 보니까는 장미가 있는 영화도 많이 있을 테고, 이런 다양한 얘기거리들. 그럼 글이 재밌는 것들, 청소, 뭐 그런 거에서 단순하게 이거에 대한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의 범위를 늘렸다가 줄이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시게 되는 겁니다. 주방의 후드일 겁니다. 후드에 대한 풀이가 더 좋아요. 후드가 뭔지도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후드라는 건 이런 거라고 후드라 그럽니다. 그럼 후드도 좋은 후드가 있고 나쁜 후드가 있잖아요. 그럼 좋은 후드에 얘기거리, 나쁜 후드에 얘기거리 집어넣어줘야 돼요. 결국은 글쓰기 역량을 그게 최고입니다. 화장품 업체들이 많이 쓰는 건데 뭐 이 제품의 성분은 천연 성분입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네이버가 어떻게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화장품은 천연 성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어디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천연이라는 말을 네이버 판단할 때 그게 진짜일까 거짓일까 어떻게 판단할 것 같아요? 거짓이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이유는요? 너무 쉽게 많이 써요. 너무 쉽게. 근본적인 이유가 안 돼요. 너무 흔하게 쓰는 용어라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화장품은 화학이잖아요. 네, 천연은 날 것 그대로가 천연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러니한 글. 예, 그건 네이버가 판단할 때 거짓으로 판명을 해요. 그럼 그 글은 점수를 많이 못 받아요. 피부 재생 크림이라는 말이 있죠. 많이 쓰는 말이에요. 화장품 회사들이. 피부 재생 크림은 네이버 기준에 아까 연관된 질문입니다. 네이버 기준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왜? 음, 왜 우리 뭐 후시딘 바르면은 피부가 다시 나잖아요. 이렇게 뭐 새 것처럼. 네이버 판단 기준에 의학적으로 피부는 재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네이버 안에서 활동하는 거는 네이버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글을 쓰기 때문에 참이고 거짓이고를 다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로 거짓말로 속이려고 해도 거짓말을 다 판단하는 거고, 이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도 그게 다 거짓 포장이라는 걸 다 안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우리 회사 이 크림은 피부 재생 크림으로서 많은 분 좋아합니다. 라는 글들을 한번 네이버 판단할 때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꿔줄 것 같아요? 이 크림은 천연 재생이 되게 잘 되는 그런 뭐 크림입니다. 다른 말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크림은 내가 태어났을 때 그 원래 그대로의 보들보들한 피부처럼 만든 크림이에요. 말을 바꿔줄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생이라는 단어는 거짓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의 그 피부는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주는 연습, 단어를요. 청소도 그런 단어가 되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세탁기 청소하시는 분들의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의 대부분이 이 서비스를 받으시고 좋아합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대부분이라는 단어가 정확치가 않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치 않은 거예요. 숫자를 써주세요. 거짓이라도. 100분이 서비스를 받으셨는데 98명이 좋아하셨습니다. 또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회사 제품에 들어간 성분은 10여 가지가 들어있어서 건강에 좋아요. 라는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왜요? 10여 가지라는 건 예. 정확하지. 10여 가지라는 거는 10개가 안 되는 얘기가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10개면 10개 딱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내가 제시를 해야 돼요. 앞으로 글 쓰실 때 오늘 얘기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글 쓰면 머리가 뿌개질 겁니다.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뭐 그런 것도 하고 쓰면 되는 글이야, 안 되는 글이야, 이런 것들. 표현을 달리하는 연습을 좀 한번 좀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표현력. 글도 조금씩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글감이 좀 거의 이런 걸로만 글 쓰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다른 업체들도. 그러니까 그 글 쓰는 방향을 조금 더 나만의 그 크리에이티브하게 좀 바꿔주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여기만 바른 홈 케어에만 들어오면은 볼 수 있는 그런 글의 구조. 지금 링크 말씀하신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요? 거. 예. 이거보다는 예. 텍스트로 링크 거는 게 더 좋아요. 키워드에다가. 텍스트로 링크를 건다는 게 그냥 그 주소를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키워드로. 만약에 지금 이거는 대구 빨래 건조대 설치 튼튼하게.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대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튼튼하게 뭐 빨래 건조대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텍스트에다가 걸어주라는 얘기죠. 클릭을 해서 얘한테 걸어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그게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보시면 이 키워드잖아요. 예, 예, 튼튼하게 내구성 좋게 빨래 건조대 설치하는 거. 이 예. 텍스트를 이 본문에 써주는 거죠. 아, 써주고 이 링크를 걸는 글에다가, 거예요. 글에다가 링크를 걸는 그러니까 거예요? 요 글에다가 선택을 하시고 예. 거기다 링크를 걸어주는 거죠. 이 페이지를, URL을. 그래서 링크 걸기 한 그 기능 예, 말씀하시는 텍스트에다가. 거죠? 아, 그럼 네이버 판단할 때, 텍스트를 제대로 링크를 걸었구나라고 인지를 한다는 얘기죠. 뭐, 그게 뭐 점수가 좋다 나쁘다는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런 네. 거를 더 선호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청소란 말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잖아요. 포스팅의 글자 수가 대충 몇 자 쓰는지 혹시 세 보셨어요? 글자 수. 글자 수를 정확하게 세본 적은 없어요. 근데 꽤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음, 많은 상위 노출된 글들의 글자 수를 보게 되면은 한 2,500자 정도가 상위에 뜨고 있습니다. 그보다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닌 거죠, 그건 그건. 글 안에 그 내용 판단할 때 그 정도의 글자 수 안에 이 페이지가 원하고 있는 정보가 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음, 그래서 가능하시면 2,000자 이상, 2,500자 사이, 그 사이에 글 써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글자 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공란은 빼고요. 예. 여기 네이버에 가셔서 글자 수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은 포스팅 쓰시고 업로드하기 전에 글을 다 예. 복사하셔서 여기 붙여놓어 보세요. 아, 그리고 여기다 이게 나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예. 공백 제외된 글자가 돼야 돼요. 예. 얘가 한 2,000자 이상, 2,500자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좋다는 얘기입니다. 블로그 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듣기 전에는 뭘 생각 많이 하시냐면 어떻게 글을 써야 상위에 뜨지? 어떻게 글을 안 써야 저품질이 안 걸리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원리를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머리가 뽀개진다 그래요. 생각할 게 되게 많이 생긴다 그럽니다. 예. 근데 그 훈련이 좀 되면은요, 그게 이제 좋은 블로그 성장이 되는 거죠. 왜 소장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요즘은 동영상을 더 선호한다고. 예. 선호하는 게 그러면, 아니라, 왜 예. 선호한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동영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동영상으로 만든 파일을 올리고 글을 이만큼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동영상은 글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럼. 별개 문제죠. 네이버가 가져가는 거는 텍스트의 정보를 가져갑니다. 키워드가 그 제목에 있는 키워드 설명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텍스트 별개, 이미지 별개, 그 영상 별개입니다. 이 키워드에 대한 영역이 다 따로 존재하잖아요. 예. 이미지 따로, 글 따로, 영상 따로 이런 식으로. 다 별개입니다. 그 별개가 모였을 때 이게 좋은 정보가 된다 그러면 그런 좋은 글이란 얘기죠. 생각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생각할 때. 그리고 가능하시면 제목 쓰실 때 예. 우리 왜 예전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제목에 키워드를 한 서너 개 집어넣어서 모든 키워드 검색했을 때 다 검색되는 거. 이거를 많이 말했는데 네이버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글에 하나의 정보를 충실히 해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제목 정하실 때 키워드를 하나에 집중하세요. 하나에 대한 설명을 많이 써줘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게 이제 해시태그랑은 별개죠,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해시태그하고는. 해시태그가 뭐냐면 나 좀 눌러봐. 이런 게 있을 거야 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검색했을 때 얘는 해시태그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상관이 있는 거는 제목하고요. 본문입니다. 장미꽃이라는 키워드가 제목이 없어도 본문에 있으면 검색이 돼요. 좋은 글은.
또 본문에 사진이 하나만 있어도 상위에 뜰 수 있어요. 글이 좋다 그러면. 사진 개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사진이 뭐 10장 이상, 20장 뭐 이렇게 그것도 의미 없고 동영상 개수도 의미가 없네요. 전혀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글을 잘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네이버는 아, 글입니다, 글. 왜냐면은 글에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예. 그 키워드를 네이버가 뽑아내서 그 키워드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DB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설명을 해주는 글이 좋은 글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설명하는 글이 누구나 많이 보는 보통의 글이 아니라 관점이 다른 글. 이 저자만의 특이한 글을 손해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글들은 이제 훈련되지 않으면 힘들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많이 써봐야 되네. 많이 써보고 이제 기존 쓴 글이랑도 다른 관점에서 쓰려고 또 해봐야 되고 많이 해야 다른 되고. 관점의 글을 네이버가 제일 좋아합니다. 만약 100개의 글이 있다 그러면 99개가 그냥 패턴이 다 비슷해. 글에 대한 글감도 다 비슷하고. 근데 이 사람 글은 달라 다른 거하고. 다르다는 거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 그 점수를 되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저자의 체험을요,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 블로그에 내가 쓰는 글보다 다른 사람이 써준 내 글을 더 우대하는 게 네이버의 특징입니다. 글자 수도 한번 뭐 생각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키워드 중복 절대 하지 마시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를 네이버가 판단할 줄 안다는 거. 또 3등은 이 사람 전화번호를 안 집어넣네요. 네이버가 이미지잖아요. 이미지에 있는 이 전화번호를 알까요? 얘가 8인지 3인지 4인지? 이거 예, 압니다. 얘가 이거를 쪼개요. 되게 세분화되게. 그런 다음에 사자의 공통된 특징이 보이거든요. 그 통계가 입력이 돼가지고 사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에 성인물 사진이 있다 그러면 단번에 알겠죠. 예. 그 사진에 특징이 있는 거니까.